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민주당이 내란죄를 뺐으니까 그 자체로 뭐 이것은 뭡니까 탄핵 사유를 바꾼 바꾼 거다. 그러니까 다시 의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뭐 권영세. 그 법리를 주진우 의원이 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윤석열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예. 본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 보수적인 사법기관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사법기관들이 이대로 내뒀다가는 정말 저 괴물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했고 네. 결국은 윤석열의 신병, 체포가 되든 안 되든 반드시 돼야 됩니다만 네. 그것과 관계없이 탄핵 심판이 신속하고 그리고 명징하게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스스로 그것을 초래하고 있다. 네.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는 방어 행위를 방어권의 행사를 형편없이 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윤석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 네. 예, 그 주진우 의원이나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늘 얘기했죠 제가. 공격, 즉 저 사람 때려잡아, 기소해, 구속해. 공격에만 능하지 방어에는 능하지 못한 사람. 방어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쌍디귿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일을 어쨌든 일주일에 2번씩 잡아가지고 5번만 딱 잡았어요. 네. 요렇게 해서 설 연휴 무렵에 끝낼까요? 아니면 기일이 더 잡힐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잡힌 기일이 1월 14일, 16일, 그리고 21일, 23일, 그리고 설 연휴를 지나서 2월 4일까지 5개. 딱 2월 4일까지. 2월 4일까지. 그러니까 대체로 이걸 하면서 설명을 윤석열 쪽에서 안 나오면 하루 한 번 안 나오면 그날은 공전을 합니다. 재판을 진행 못 해요. 다만 다음에도 안 나오면 그냥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헌재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 14, 16만 딱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20일, 23, 2월 4일까지 잡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체로 2월 4일까지 정도면 헌법 위반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이다. 윤곽이 잡힐 것이다라는 일종의 암시라고 저는 봐요. 암시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 탄핵소추 국회 쪽 탄핵소추 이제 우리 야당 쪽이죠. 탄핵소추 이제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장이고 저희들이 주장한 그 증거 채택으로서 수사 기록 검찰 경찰 공수처에 가 있는 수사 기록을 다 보내주십시오라는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2월 4일까지 되면 이게 기록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사람에 3만 페이지가 넘는 정도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이 기록이 넘어오는 데는 충분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다 가져다가 소추인 쪽에서 다 100% 그대로 내느냐 아닙니다. 재판부가 지금처럼 내란 행위와 헌법 위반만 다루기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조서만 추려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체로 2월 4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2월 말이면 2월 내로 저는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과 법리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2월 4일까지 쭉 본 다음에 적어도 2월 말 전에는 2월 안에는 끝내겠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으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월 4일에 끝낼 수는 없나요? 정말. 그렇게 감기가 안 나가지고 2월엔 좀 끝났으면 쉬지 못하니까 우리 장 기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바라고 있죠. 온 국민이 지금 막 경제가 길거리에서 큰일이고요. 대외 신인도가 큰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 좀 그 오랫동안 정치하셨으니까 제가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태도가 도대체가 그 책임 있는 그 권한대행의 태도인 것이냐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 그리고 경제는 하는데 정치는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고 이런 태도예요. 대단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소급해서 올라가면 최상목 대행이 저희들이 민주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지금 삼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를 대신해서 비상계엄을 하면서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한 장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인즉슨 국회를 대신하는 마치 전두환의 네, 소위 국보위 같은. 국보위와 같은 비상 입법 예, 기구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네.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예. 쪽지를 줬다 그러는데 최상목 당시 이 대행이 아니죠.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네. 그냥 차관에게 건네줬을 뿐이다라는 이 태도는 솔직한 얘기로 내란죄의 공범이 하는 태도하고 비슷해요. 내란죄 공범이다. 하는 태도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뭐 반대했고 가장 먼저 국무회의장을 뭐 나왔다고 하지만 국무회의 네. 자체가 5분 이내에 끝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1분 만에 나왔던 뭐 4분 만에 예. 나왔던 그 개친 또찐이고요. 예. 그래서 이 쪽지를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이 최상무 부총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로 네.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최상무 부총리의 경력을 보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때 탄핵 때도 네. 비서관이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의 경제수석이었어요. 수석이었죠. 경제교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파이가 얼마나 커요. 국정에서 차지하는 더군다나 이렇게 경제를 못하는 나라에서 못하는 국정에서 최상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것은 네.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수석에서 경제부총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경제부총리는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찰에 의해서 공범으로 내란죄 네. 공범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보면 수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족족이 계속 탄핵해 들어갈래라는 일부의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정 안정 그러니까 이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해야 되는 어떤 지금 정치권의 정치 세력으로서 네.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최상무 부총리가 지금 세 가지 첫째 네.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상설특검에 예. 추천 의뢰 검사 추천 의뢰 안 하고 있죠. 예. 상설특검법 거부했죠.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했죠. 예. 거기다가 지금 체포집행을 지금 맞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미적 예.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알 수 알 없는 수가 다치면 안 돼야 뭐 예.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예.